그래프 시너지 수학상 페이지 92쪽. 자, 2차 함수. 자,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형태가 같죠?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랑 방정식의 차이점을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함수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을 물어보는 거죠. x가 3일 때 y는 얼마입니까? x가 2일 때 y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y 값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방정식은 뭐냐면 이 y 값을 언제나 0으로 붙잡아 버렸어. 그럼 포커스가 뭐로 잡혀야 돼요? x가 돼야 되겠죠?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y가 0이 되는가? 오케이? 요게 방정식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함수와 방정식을 하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y 값이 0이다의 그래프적 해석은 뭐예요? 그 녀석이 곧 x축을 의미하고 있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방정식의 개념에서 쓰면 근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까지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기본적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상관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자, 그러면은 뭐 유형 1번. 네. 자, 문제 번호 497번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게. 자, 보니까는,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2의 그래프와 x축에서 접하도록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겠죠?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접했다, 한 점에서 만났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아까 방금 말했지만 2차 함수에서 x축이 의미하는 건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하나.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뭐로 빼내야 돼? d가 0으로 빼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는 a제곱 마이너스 4ac 8. 요 녀석이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 2 마이너스 틀렸다. 그랬을 때 최종 질문 x 값들의 합을 구하십시오. 근각의 수로 가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a 값 두 개의 합 4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를 알려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2 문제 번호 502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a 플러스 k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b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첫 번째 k 값에 관계없이, 두 번째 x의 접. 힌트가 두 개 나왔죠.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랑 똑같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가지고 k 값에 관계없이라는 k 항등식을 먼저 풀 거야? x축에 접했다고 하는 판별식을 먼저 풀 거야? 판별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짝수 판별식 d a 플러스 k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b 얘가 0이니까 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일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지웠으니까 나머지 것들에서 k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솎아내면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k 가로 열고 2a 마이너스 2 0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얘가 항등식이니까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럼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505번도 가볼게. 505번.
2차 함수 y가 3, x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m 플러스 2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했어.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붕붕 떴죠. 근데 그래프적으로 x축이 의미하는 게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허근을 갖는다라고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c가 음수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가장 최소 정수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지? 자, 7번 하나 풀어볼래? 507번. 나왔어. 괜찮이 돼? 자, 넘어가서 8번 가볼게. 508번. 자,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다. 이때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뭐예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정식의 개념,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그 두근의 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절대값 1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얘가 3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9,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는 0. 괜찮습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이 두 개 나오죠? 그 두 개의 곱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요 정도까지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겠다. 자, 유형 5번은 그래프를 보고 개수를 캐치하십시오라는 문제예요. 512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1, 이쪽에 3 써 있어. x축과 만나는 저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문제에서 b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라고 찾아갈 수 있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캐치할 수 있겠다. 너무 쉬운 문제들이죠. 자, 유형 7번,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0번까지 싹 다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죠. 이해됩니까? 네,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어떻게 푼다고? 만난다.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유형 8번으로 가볼게. 유형 8번. 자, 문제번호 522번 가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어떻게 푼다고?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한 점이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자, 유형 9번 가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D가 음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유형 10번도 똑같아요. 유형 10번도 이걸 통칭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을 때 D가 음수,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D가 양수. 글쎄요. 여러분들 연습시키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서 유형 7번부터 10번까지는 같다고 만난다. 함수가 만난다. 그래프가 만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3년 내내 따라오고 다니는 거야. 그래프가 만난다 어떻게 푼다고? 같다고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유형 11번 가볼게. 문제 번호 532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가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5를 지나고 직선 y는 x 플러스 a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 나왔죠? 그래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2, 5를 지나니까 이 미지수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b에서 b라는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7? 7? 그래. 7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녀석과 몇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같다고 놓고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7은 x 플러스 a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7은 0의 짝수 d가 얼마라고? 한 점이니까 0이다. 괜찮아? 그래서 2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4, 0. 9. 그래서 A값, B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다. 괜찮죠?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참 좋겠다. 나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왜? 함수랑 방정식이랑 묶어서 낼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잖아. 그러니까는 유형 소단원 두 개가 묶여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요 정도도 신경 써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워보자. 이제 여기 쓰려고. 네? 네, 고마워. 자, 535번 가볼게. 2차 함수 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그래프와
기울기 m이 4인 직선이 접할 때라고 되어 있죠.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직선 얘기가 한 번 더 나왔네. 어차피 우리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반이잖아. 자, 기울기, 즉 직선. 직선은 몇 가지 성분이 필요해요? 두 가지 성분이 필요하죠. 뭐랑 뭐? 점과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기울기 알려줬죠. 네. 그래서 형태를 y는 4x 플러스 n이라고 잡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요? 얘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같다고 놓고 d가 0이다. 지겹지? 나도 지겨워. 야, 니들도 지겨운데 나는 얼마나 지겹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기할까? 난 내 자신 있어. 우리 반에서 이런 함수와 판별식 문제를 틀려온다. 한 명 정도는 틀려올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프게. 슬픈 예감은 늘 맞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놓고 짝수 d가 3, 3은 9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이 얼마? 그래서 4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게, 자, 39번 시켜볼게요. 539번. 539번. 벌써 풀었어? 괜찮아? 네. 그 뜻입니다. 너는 왜 아는 걸 계속 물어보냐? 선생님, 이게 기억이죠? 네. 선생님, 이게 더하기인가요? 네. 이런 류의 질문을 왜 계속해? 네, 뭐 그런 분 아니요. 다른 요일 선생님은 아닌 선생님도 있습니다. 세 분 계세요. 네. 원래는 둘만 구했는데 일정이 조금 안 맞아서. 그렇죠. 축구하다가 발목 부러졌대. 너희들 처음 봤던 선생님 있잖아. 남 선생님. 첫날, 그게 첫 주잖아, 그때가. 첫 주니까 딱 왔는데, 그거 하고 주말에 축구했는데,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못하겠대. 그래서, 알았다. 라고 말했죠. 뭐 어쩌겠어.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못하겠다는데. 안 돼. 무조건 나와라 할 수는 없잖아. 재원생이요? 그냥 고객이잖아. 야, 당연히 돈을 지불했는데 당연히 나와야지. 야, 너희들 좀 오해하는데, 야, 너희들 우리 공짜로 다니는 데 아니야. 그쵸? 너희들이 돈을 내고 오는 데야. 근데 돈을 내고 안 오려고 그래? 그럴 거면 그냥 나한테 돈을 줘. 내가 30% 페이백 해줄게. 엄마한테 문자 안 보낼게. 너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어. 저 안 오면 안 돼요? 안 와도 되긴 하는데. 아, 그래, 뭐 그런 느낌이야. 나와, 알았지? 그리고 나오고, 부르면 나오고, 또 나오라고 하면 또 나와. 알지? 너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글피도 나와. 너 집에서 공부 안 하잖아. 못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아, PPT 같은 거를 잘라내야 되잖아, 이 부분. 씨. 힘들어. 야, 나 편집 그렇게 잘하지 않어. 몇 번이야? 300. 아유, 씨. 네. 자, 다 되죠? 저 정도, 네,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문제 번호 541번 가볼게. 2차 함수 y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과 y가 2x 플러스 b 두 교점의 합이 x좌표의 합이 4, 곱이 2. 자, 문제를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포인트를 A, B라고 할게.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같다고 놨잖아. 그럼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을 2x 플러스 b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석을 한 건 얘를 잡고 이렇게 맞힌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x값 알파랑 x값 베타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a라는 점의 x값이야. 그러니까 a라는 좌표가 알파, 물음표가 되겠죠. b라는 점의 좌표값이 베타, 물음표라고 쓸 수 있겠지. 물론 이 물음표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값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교점을 갖다 놓고 넘겨서 새롭게 나온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값들만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가끔 가다가 이 두 교점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풀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애들이 가끔 가다 나와. 그 얘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냥 x 길이만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꼭 좌표화 시켜서 구해야 돼.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를 알려준대? 문제에서 4. 알파 곱하기 베타가 문제에서 얼마래?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빼기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은 3 빼기 b를 의미하니까 b가 나타나는 게 얼마예요? 1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라면 두 교점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낼 것 같아. 그러면 a랑 b를 구했으니까 정확한 알파, 얼마인지를 베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값, b라는 점의 좌표값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그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내신용 문제로 더 알맞은 것 같아요. 한 장 넘겨봐. 넘겼을 때 49번 하나만 시켜보겠습니다. 549번. 나왔어. 신경 쓰여? 그대의 피드백에 맞게
이름은 부르지 최대한 안 부르는 걸로 할게요. 야, 구독한 사람. 나머지는 뭐야? 왜 구독 안 해? 해. 응? 다 구독하고. 구독 좀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알람 설정까지 하란 말이야. 응? 알람 설정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누르면 돼요? 아, 그러면 알람 뜨냐 그냥? 그러면 알람을 하지 말고. 첫 번째 편집했는데 내가 편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앞에 10분이 깔렸어 그냥. 그래서 11분부터 시작해. 물론 안 받겠지만. 아니면 대부분 딱 클릭 눌렀는데 동요 안 하면 이렇게 땡겨버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오네. 봤더니 11분 몇 초부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 앞에 좀 이렇게 작업할 때 혹시 몰라서 한 10분 정도 띄어놨나 봐. 근데 그게 그냥 인코딩 돼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요. 됩니까? 네, 좋아요. 자, 유형 15번이랑 유형 16번의 별표치고 왜 별표치라고 한 것 같아? 근분리. 근분리. 근분리? 이게 수학 상에서 나오는 근분리는 사실 어렵지 않지. 누가 봐도 그냥 수학 상에서 나온 근분리니까.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2학년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는 아시겠지만 근분리라고 따로 공부를 안 해. 근데 문제를 볼 때 아, 이게 그냥 근분리겠구나라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정보가 전혀 없지만 아, 이 문제를 근분리로 풀어서 판별식, 기준점, 축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아마 2학년 1학기 수학원 1단원 지수와 지수함수 파트에서 아마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이 녀석 그대로 평가원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은 3년 내내 끌고 다니는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이건 그냥 그 형태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 이거 근분리구나. 아, 판별식, 기준점, 축. 이렇게 생각을 흘러가야 되니까. 따르게 막 고민한다고 해서 막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정확하게 15번 유형을 근의 부호라고 부르고 16번 유형을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를 그냥 얘를 그냥 근분리로 풀어도 매번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근분리로 풀어. 알겠죠? 자, 먼저 50번, 550번 가볼게. 2차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에 두 군이 모두 음수대. 자, 최고 차이 개수가 그러니까 1이죠.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의 근이 다 음수다. 음수를 나누는 기준은 0이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두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어요? 두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써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두실근. 판별식이 0, 판별식 D가 0이다, 서로 같은 두실근. 오케이? 그냥 두근이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두근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를 구별 안 해줬으니까 한꺼번에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위쪽에 있죠? 양수다. 세 번째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다 라고 3단계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근분리야. 그냥 판별식 먼저 가볼게. 그렇죠? 이게 음수 양수일 때만 합이면 음수, 곱이면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에 있을 땐 합이 양수, 곱이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땐 합이 음수, 곱이 양수. 근데 그것보다는 이거는 그 합과 곱으로 가려면 항상 0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3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갈 때 근분리가 조금 더 일반형인 거죠.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우린 그냥 싹 다 근분리로 하자. 판별식 D, 짝수 D,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K 마이너스 6이 0보다 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K. 기준점, F에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K 플러스 6, 얘가 양수.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0보다 작다.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든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 만족시키는 값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 1번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554번 읽어볼게요. 554번. 자, 같은 유형은 뺐고 조금 더 확장형이죠. 자, 554번 가볼게. 554번. 자, 2차 함수.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은 0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세팅이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판별식.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D가 양수라고 써줘야 되겠지. 두 번째 기준점. 근데 이 문제의 기준점은 마이너스 1과 4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위에 있고요. F에 4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M 양수. F에 4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8 플러스 M이 양수. 판별식 안 썼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 세 번째. 축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잡혀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가 4로 잡고 나갔다. 여기는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 하나씩 정리해보면 1보다 작은 m, m은 마이너스 3, m은 마이너스 8. 이걸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은 1보단 작대. 근데 마이너스 3보단 크대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 정도가 딱 일반적인 거. 자, 55번에 약간 스페셜하죠. 근분리에서 유일하게 스페셜한 거 555번. 답은 또 제일 편해. 풀이는 또 제일 편합니다. 그게 좀 편하지. 3단계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 1단계는 의미가 없고 3단계는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2단계 풀이만 적용시켜서 답을 적용시킬 수 있다. 파악돼? 이게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잖아. 그럼 누가 뭐래도 서로 다른 두 근이잖아. 누가 뭐래도. 범위? 무슨 범위? A 범위요? A 범위. 야, 질문이 A 범위인데 A 범위를 안 구한다는 질문이 뭐야?
1, 2, 3단계를 다 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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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1번이 의미가 없는 값으로 바뀝니다. 1단계 판별식, 2단계 기준점, 3단계 축. 1단계 판별식을 보는데 문제 자체가 자 해보자. 그래. 야 모르면 다 해. 그냥 모르면 다 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a 0. 한근은 2보다 크고 한근은 2보다 작고 그럼 이렇게 세팅되겠죠. 그래요? 어쨌든 근분리니까 1번 판별식, 2번 기준. 우리 문제는 2라고 하는 기준이니까 F2, 3단계 축. 이렇게 나누는 게 판별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으니까 누가 뭐래도 서로 다른 두 군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자. 판별식 b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 ac 이렇게 일단 쓰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8분의 9보다 이렇게 써져 있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F2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 그래서 F2를 집어넣으니까 2는 4 빼기 6 플러스 2a가 아래쪽에 있네.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 라고 됩니다. 그리고 3번 축. 축은 되게 애매모호하죠. 축이 2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 이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애매모호해서 아예 안 씁니다. 그럼 답을 쓸 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답으로 써야 되잖아. 이게 연립부등식 개념이니까. 맞아요? 그 때문에 1보다 작고 8분의 9보다 작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가운데 거만 답이야.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선생님 매번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거 매번 어떻게 확인해? 그렇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번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라고 그냥 유형을 정리해 두자. 오케이? 두 근이 뭐 특정한 값 K를 기준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다. 그러면은 근의 분리 1, 2, 3, 3단계 중에서 가운데 단계, 쪽 기준점만 답으로 체크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어쨌든 근분리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느낌이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 우리가 내년 겨울에 2학년 수업으로 진행했을 때 근분리가 막 갖다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 희망에 차고 있습니다. 윤찬이가 맞췄으면 다 맞힌 거지. 표정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맞히잖아. 겨울 동안 내가 죽어라 떠들었지. 556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y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x는 1에서 최소값 b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기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아래로 블록하겠죠? 아래로 블록한 녀석이 최소값을 갖는데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갖겠죠? 그럼 x는 1이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게 축의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a가 얼마야? a가 2라고 구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럼 이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쪼개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최소값의 y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y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읽으래? b라고 읽으라고 적었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형태니까 넘어갈게. 재미없고. 유형 18번은 그래프를 보고 푸세요란 얘기야. 그래프를 보고 두 개만 풀어보자. 65, 67 두 문제 풀어볼게요. 565, 567. 네, 65, 67. 이 단원 끝나겠죠? 내가 편집자가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이 중간고사의 꽃인데 많이 나오겠지. 1단원보다는 5단원, 6단원이 더 재밌고 중요하겠죠. 근데 못 푸는 애들이 아직도 있잖아. 어? 야, 문턱 몇 번이란데? 5번인데? 그렇죠. 네. 자, 빨리 해보자. 567번 한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는 1에서 y의 최대값 3을 갖습니다. 야, 이 얘기는, 야,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얘가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는 얘기야? 1,3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1,3이라는 거 캐치했어요? 그럼 y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래? a래. a 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되겠죠. 괜찮아? 이렇게 써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 한 줄을 가지고 위로 블록이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자, 이랬을 때 최종 질문, 얘랑 y는 4x 플러스 3이랑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했다는 얘기겠죠. 네, 한 점에서 만날 때 f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갖다가 놓고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넌 어디서 안 됐어? 요 뒤풀이는 뻔하잖아. 네 눈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네 책에는 여기 A가 없냐? 너 못 풀었지? 넌 어떻게 했어? 아, 너 65번을 못 풀었어? 에휴, 정신 차리자 얘들아. 이 정도는 푸자. 이 뒤풀이는 여태까지 막 우리가 이번 수업 초반에 지겨워요, 안 풀게요. 그런 내용 아니야. 그치? 똑같은 느낌이니까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9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568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일 때 y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 꼭지점과 양 끝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개형부터 파악하자. 얘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축이 얼마예요? x는 2. 그때 꼭지 y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구간이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일부터 4까지야. 자, 그럼 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는 몇 칸 가야 되는 거야? 3칸 가야 되는 거지. 1, 0, 마이너스 1 이렇게부터 4까지는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되겠죠? 3, 4 여기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프가 이렇게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은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죠. 4 집어넣으면 안 돼. 그쵸? 야, 누가 봐도 최소값은 얘인데 꼭 문제 풀 때 보면 4 집어넣고 푸는 애들이 나와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맥스 값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 y의 맥스 값은 8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미니 값은 당연히 눈에 봐서 꼭지점이니까 x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y의 미니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2차 함수는 분명히 축을 기준으로 꺾여 있으니까 영역이 이 축을 품고 있는지 축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형을 빠르게 그릴 필요가 있겠죠. 요것만 뭐 체크하면 요것만 체크하면 우리가 단순한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어렵지 않아요. 아마 넘겨서 치환하는 거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72번도 확인해 볼게. 57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트 x-2분의 루트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루트 x-2분의 x 플러스 4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y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죠. 자, 지용아, 이 조건이 어떤 뜻이야? 분모만 음수. 자, 그럼 분모 x 빼기 2는 음수니까 x는 2보다 작다. 그럼 분자는? 지용아, 분자는? 네. 그래서 x 플러스 4가 분모만 음수니까 분자는 음수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양수거나 0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 이 상태에서 위로 볼록한 2차식이죠. 맞습니까? 빠르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한 칸 띄고 플러스 9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 축이 얼마예요? 그래서 1이죠. 축이 1이고 그 함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그랬을 때 마이너스 4부터 x가 마이너스 4부터 x가 2까지인데 2는 등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색칠돼 있고 여기는 이제 구멍.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괜찮지? 최종 질문이 뭐예요? 최종 질문이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최대값은 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10. 그래서 최소값은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라는 최소값을 가지고 있겠지. 두 개를 더하십시오.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요 정도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예요. 자, 넘겨서 몇 개 남았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남았네. 6개나 남았네. 활용은 뺄게. 실생활 하루는 별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하다만 시간에 쫓겨서 못 풀어. 하다가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된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575번 빠르게 해보자. 자,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5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최대값. 네, 얘가 반복적이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줘야 돼?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라고 했는데 치환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변역. 치환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변역. 영역이 변한다야. 오케이? 문제 자체에서 x에 대한 영역이 없죠. 그럴 때에는 무조건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4차 함수를 우리는 못 푸니까 반복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치환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2차식으로 계산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 즉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x를 t의 범위로 변역으로 풀 거라고. 오케이? 근데 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은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한다. 변역이 뭐라고?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겠다. 그럼 t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한 칸 띄어.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얘가 얼마예요? 4잖아. 그래요? 이는 이 t란 녀석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4보단 작거나 같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t라는 녀석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저 밑에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t의 영역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변역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변역이 뭐라고요?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근데 얘는 최대값은 4야. 최소값이 얼마야?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환한 녀석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변역을 구했어.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t제곱 마이너스 2t 한 칸 띄고 플러스 5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t-1의 제곱 플러스 6 위로 블록한 함수죠. 근데 축이 얼마야? t는
1이야. 근데 우리의 영역이 어디부터래? 4부터 구하래.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야지. t는 4부터.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저 밑으로 떨어지고 있겠죠. 최종 질문.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아, 여기겠네. 어차피 여기서 물어보는 최대값이라는 건 y값의 최대값이니까 t가 얼마일 때 y 이런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y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가 1일 때 y의 최대값이 얼마야? 6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6이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만 더 확장시키면 y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그때 x값은 얼마예요? 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급하게 풀면 1이요 라고 답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건 t죠. t가 1일 때 t가 1이 나오려면 x는 얼마여야 됩니까?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렇게까지 문제를 풀면 이쪽 유형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아. 뒤에 있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풀이는 스킵하고 그 뒤에 숙제는 다 해와요. 알겠지? 다 끝까지 풀어오고 1등급으로 행복한으로 가볼게. 행복한에서 두 문제만 풀어보자. 그렇죠. 행복한까지 풀어와요. 행복하겠다.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할게. 630번이랑 639번 두 개만 시켜볼게요. 630번과 639번